우리는 사실은 치안이 안전하기로 세계에서는 뭐 손에 꼽히는 안전한 나라인데, 근데 여성의 귀갓길은 또 혼자 사는 여성이 느끼는 안전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여성을 향한,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향한 범죄 영상들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남성이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서 성폭행 시도한 사례인데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20일이고요. 새벽 1시쯤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CCTV 영상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한 여성의 팔을 이렇게 잡더니 지나가다가요. 그냥 거리에서 남성이 붙잡죠. 여성이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점점 슬금슬금 끌고 가죠. 네, 그리고 이제 허리를 감싸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지금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남성이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건물 안에서 하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면서 겨우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남성이 그때 도주했다는데요. 네. 네, 여기까지 영상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는 건물 밖에까지 보이지만 건물 안까지 끌고 들어갔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황당한 사건이죠. 지나가는 여성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과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고 그런 여성을 끌고서 빌라 안쪽으로 지금 들어간 장면은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들어가서 성추행을 했고요. 성추행보다는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성이 강하게 소리 지르고 머리채를 붙잡고서 막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서워가지고 남성이 도망갔던 사건이었는데 아니 이게 우리 지금 저기 논현동이거든요. 네. 논현동의 길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여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성이 저렇게 끌고 들어가서 성추행,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치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주변 노래방을 저 사람이 노래방에서 나온 CCTV를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노래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마침 거기 돈 낸 그 내역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잡았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 남성의 인상착의를 저기서 확인하고 저 남성의 동선을 찾다가 노래방에서 나온 장면이 찍힌 장면이 있었어요. 그 CCTV를 확인한 다음에 직접 그 노래방에 가서 돈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확인해봤더니 계좌이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좀 특이하죠. 노래방에서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계좌이체를 했으면 이 사람의 계좌가 누군가 확인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남성의 거주지에서 잠복하고 있던 이 남성을 검거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구속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막 주거 침입하고 강간 미수하고 막 굉장히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은 저번에 그냥 한 여성의 집에 따라가서 문을 잡고 이런 사건하고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성추행 혹은 폭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팔을 잡았죠. 그리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면 거기서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게 뭐 머리채를 잡고 뭐 폭행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성폭행, 강간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럼 전형적으로 이거는 강간 미수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죽어도 불안정하고 범죄 부분도 전부 다 소명이 됐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광주에서 건물 외벽 기둥을 타고 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는 남성, 침입하려던 남성 붙잡혔는데 그 영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제 새벽 광주의 한 원룸 앞 CCTV에 한 남성이 원룸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죠. 잠시 후에 구조물을 잡고 스파이더맨처럼 저 잡고 올라갑니다. 새벽 시간 원룸에 홀로 사는 여성 집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소리가 나니까 자기는 도망갔다. 손을 봤다. 손까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범인은 그런데 같은 원룸 사는 이웃집 주민이었답니다.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주거 침입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 몸이 주거로 다 들어가는 걸 주거 침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몸의 일부, 얼굴을 좀 이렇게 그 창문으로 내밀었다거나 손만 들어가도 주거 침입은 기수가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저 남성 왜 저랬을까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성폭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주거 침입 강간죄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거에 침입하여 그 위에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성폭행하려고 한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데
주거 침입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단계 폭행 협박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 사안은 주거 침입밖에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네. 다만 의도나 목적이 거의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흉악범은 아니더라도 여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자, 또 다른 사례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며칠 전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오피스텔 앞에서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인데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성 집의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1시에 광주광역시 한 오피스텔인데요. 한 남성이 비틀거리는 여성을 부축하고 걸어 들어오죠. 집 앞에 도착해서 여성이 문을 열고 이제 남성의 팔을 뿌리치고 서둘러 집에 들어갑니다. 네, 여성이 문을 닫아버리자 남성이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죠. 한동안 떠나지 않고 있는데 또 초인종도 누릅니다. 여성에게 계속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었는데 남성이 이제 계속 들어가서 나 좀 재워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인근에서 결국 붙잡힌 이 남성 소지품에서 이 여성의 집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나왔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어떤 방식으로든 빼내고 있었고 예. 여성이 늦게 귀가하니까 가서 접근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좀 이제 술을 좀 먹은 것 같아요. 비틀거리니까 네.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집까지 따라온 거죠. 그리고 따라와서 여성이 비밀번호 누르는 걸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 나서 그걸 기억했다가 기록에 남겨놔서 수집품에서 발견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워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황당무계한 사건이죠. 그러면 정말 선의로 데려다 주려고 했으면 저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재워달라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처음 본 여자한테 집에서 재워달라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주도 면밀하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비밀번호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뭐 여성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범행을 다음 날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몰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비밀번호 외우고 있었다는 점도 추후에 범행을 준비하고 주도 면밀하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서울 마포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인데 영상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3시쯤에 서울 마포구의 4차선 도로에서 사람이 보이죠? 네, 한 청년을 들이받았는데 10m나 피해자가 튕겨 나갔고요. 네, 자, 그 사고가 났고요. 운전자가 내려서 상태를 살피고 이렇게 피해자를 건져놓고 그냥 해버립니다. 저희가 화면을 많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동승자까지 내리게 하고 그리고 차는 출발해버립니다. 저기 오른쪽에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쓰러진 피해자가 보이시죠? 이후 이 뺑소니를 친 운전자는 사고 차량을 인근에 버려두고 본인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동승자 내려두고 차를 황급히 달아나는. 네, 피해자는 지금 뇌출혈과 안면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열흘 동안 안 잡혔다고 해요. 저러고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주도 면밀하게 도망을 다녔는데요.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휴대전화를 꺼놨어요. 두 번째, 본인의 오토바이를 숨겨놓은 곳에 가서 차를 버리고 오토바이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주거지로 가지 않고 모텔로 가는데요. 모텔도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피신을 해요. 그 말은 경찰에 검거되지 않도록 주도 면밀하게 본인은 도망을 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은신처를 옮겨가면서 도주했다고 하는 것은 무면허 뺑소니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이 운전자가 면허도 없고요. 네. 더 놀라운 건 이미 수배 중이었고요. 범죄 혐의가 한 6가지 정도 되는 걸로 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절도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수배 중이어서 여기서 그냥
그냥 내가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만 뭐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저 전형적인 이제 도주치상죄입니다. 아직 네. 피해자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게 도주치상죄입니다. 네, 도주치상 그 다치면 상해 사망이면 도주치사로 이제 죄명이 바뀌는데요. 사실상 고의범에 더 준해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거의 동일하게 이제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절도 등을 포함한 6개의 혐의, 수배가 된 혐의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중형은 불가피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